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국회에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에는 단 한치의 타협도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입니다.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12.3 내란의 위헌, 유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직위원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희대의 논리로 내란 숙의 윤석열을 석방했는지, 민주당은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 들려드리지 못하고 좀 발췌해서 들어봤습니다만 저희가 이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가운데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17차례 나왔습니다. 반면에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0번이 나왔습니다. 국민이란 말은 27번이었어요. 자, 그만큼 서로를 공격하기에 바쁘고 협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게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는데 네. 이번 대표연설에는 여야 간에 서로 고성이 없었습니다. 일단 드러는 줬다. 예, 대표의 그 발언들을 잘 경청했다는 또 좀 색다른 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마 한병도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이란 말도 여러 차례 했지만 민생이란 말도 제가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국 시대 과제는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거든요. 네. 결국 그 이야기를 한병도 대표가 얘기를 하신 거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지금 보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또 민생 회복을 통해서 국가를 더 정상화하고 토대를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한병도 대표께서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 저는 장동혁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 1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그랬고 사실은 오늘도 보면 좀 장동혁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극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걱정되는 대목들이 좀 많아서 한편으로는 이 국민들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의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의해서 결국은 받아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8번 정도 제의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을 갔다 와서 설명하는 자리에 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내일 홍익표 원내수석이 가서 정무석에 가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대화를 나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같이 아주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대외적 사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빨리 좀 전향적으로 좀 해결을 하는 것이 좀 순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야 위치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당 연설은 야당 같았고요. 야당 연설은 여당 같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당 대표 연설 듣는데 계엄 얘기하고 내란 극복 얘기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이라든지 협치를 이야기해야지 내란과 관련한 혐의들은 이미 사법부에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발 사법부에 맡겨두고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거 여당 원내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여당 원내대표라면 미래를
말씀하셔야죠. 네. 국민 통합을 말씀하셔야죠. 야당 오늘 우리 대표의 연설 들었는데 미래를 말씀하시고 민생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웠던 것이 참 윤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희가 여당일 때 네.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야당일 때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지금은 저희가 소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좋은 비전들을 결과적으로 잘 이뤄내려면 다수당인 여당, 민주당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법안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또 주목되는 게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뒤에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태 의원이 처음으로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왜 아직 안 밝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뭐 이 부분이 당의 내용들이 계속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두고 지금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당대표의 신임 문제라든지 당대표의 거취 문제도 많은 구성원들이 우리 지방선거 이기자, 네. 이기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네. 시장, 군수, 구청장들 모여서 결의대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 당장 선거 뛰실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시민들과 일선에서 들으면서 어떤 것이 우리 당에 바뀌어야 되는지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을 모아두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